둘, 셋. 안녕하십니까. 3하이럴입니다. 2018 3하이럴TV. 다산 정약용저 경세유표 2, 경세유표 제6권, 직관수재 전제 4에서 뒷부분 5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하이럴TV 질적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구독을 추천합니다. 가공호는 낳고 이전에 전하의 제후가 들어와서 나아가서는 주나라의 명을 받고 물러나서는 문무의 집을 건 자가 1773제후였다고 하였고 그 주에 8주마다 210개국을 세웠고 기내에는 93개국이 있었다고 하였다. 사기원대 도란 현이 모인 것이고 현이란 구, 전이 모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 조, 현, 도를 모두 도비라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 도만이 도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자산이 정사하는데 도비의 법이 있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어찌 정나라에만 왕자, 왕제의 공급이 있었겠는가. 또 비란 변방의 고울이다. 정숙단이 서비, 북비를 자기에게 갈라바치겠다고 하였다. 비란 작은 고울이다. 육수법의 모도는 피가 되고 모비가 해임된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왕자와 왕위가 있던 곳이라는 하는 것인가. 공양전에 정을 옮겨서 유지역을 야로 만들었다 하는데 한 나라 때 다른 책에는 유지역을 야로 만들었다는 것을 유를 비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다. 정이 의거한 것은 이것이었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왕제라는 것은 한 나라 때 유자가 지은 것으로 고금을 참작해서 한 시대 왕자의 법으로 만든 것이니 모두가 반드시 옛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내에 나라로 봉한 것은 93개국이 된다면 천자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정이 하나라의 지도다 한 것도 또한 잘못이다. 직관의 수인은 방국애들을 관장하여 그들의 토질의 상중하를 분변하여 전리에 나누어주는데 상등전지는 부한전에 전 100묘 내 50묘를 주고 여부도 같이 하며 중동전지는 부한전에 전 100묘 내 100묘를 주고 여부도 또한 같이 하며 하등전지에 부한전에 100묘 내 100묘를 주는데 여부도 또한 같이 한다고 하였다. 518페이지. 나의 생각에 전이란 백성이 살고 있는 구역인데 작은 것은 묘, 큰 것은 오묘 이고 내라는 것은 모래의 한 전지라 이것이다. 여부도 또한 같이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때문이다. 여부의 일은 본래 25묘를 받는 것인데 수의 여부는 정조를 받지 못하고 다만 내전을 받는다. 비록 상상내전이라도 한 해를 걸러서 파종해함으로 내전 50묘를 받아야 비로소 25묘라는 묘에 맞게 된다. 중동내전의 내가 100묘인 것은 중동정지는 상등정지만 못하며 중동내전도 상등내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내전을 갑절러 주는 것이다. 하등전지의 내전이 200묘인 것은 하등전지가 중동정지만 못하고 하등내전도 중동내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내전을 갑절로 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면적을 넓힘으로써 기름진 땅에 맞먹게 하여 곡식 생산이 서로 부등하도록 한 것이다. 여부가 내전을 받은 수요는 오직 원부에 비등하기 때문에 매양 또한 같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성읍의 지역은 기름지고 성읍에서 먼 지역은 메마른데 유독 육수에만 내전을 주는 법이 있는 것은 성읍에서 먼 지역의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서 살림과 그림의 제목을 배양하고 조수를 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내전이 적고 육수지역에는 한 조각 땅도 금 같아서 자갈이 많은 구멍이라도 온독해 가나요 과실과 오이를 심고 조수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전이 도리어 많다. 200묘를 일부에게 주는 것은 본래 버려진 땅으로서 경작할 수 없는 땅인데
만약 전초 밖에 있다면 격리하지 않을 땅이다. 510페이지. 정중은 일부를 1호로 계산하여 전지를 주는데 1호에 여러 식구가 있으면 여부도 또한 이 전지를 받는다고 하였다. 사건대 여부도 또한 같이 한다는 것은 내전 50묘를 받고 또한 내전 100묘를 받고 또한 내전 200묘를 받는 것을 생각되는데 정중은 원부가 여부가 받은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도 한 그릇이라는 식의 어찌 성인이 법이겠는가. 정중은 저는 주거하는 곳이다 고 하였고 양자음은 저는 일전에 있다고 한 것은 백묘 주거에 이른 것이라고 하였다. 세안컨대 집 일전과 전지 백묘가 본래대로 서로 배합했던 이유로 후세에 와서도 백묘를 일전의 전지라고 한다. 정유는 육수 백성은 특히 일전을 받는데 비록 상등 전지라도 오히려 내전을 주는 것은 모두 원구수 백성을 넉넉히 한 것이라고 하였다. 가봉호는 육수의 백성이 특별히 전을 받는 것은 후일 이사할 때를 대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육향에는 여부에 대한 전지를 말하지 않았고 상등 전지에도 내전이 없기 때문에 원국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여부는 내전을 받아도 전전을 받지 않은 것인데 정연은 또한 같다 라는 한 교기로서 새 구절의 내전문을 만들었으니 무엇이 그 잘못한 것보다 심하겠는가. 맹자의 여부는 25묘다 하였으니 내전 50묘가 이 비율이 아니겠는가. 육향이란 성중이다. 성중에는 본래 한 사람의 노무가 없기 때문에 줄의 6편에 육향의 전지를 받는다는 주문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먼대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는가. 120페이지. 만약 도비와 비교해본다면 이것은 또한 가까운데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이고 먼대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명자의 일부가 일묘의 전지를 농사했는데 백묘를 바꾸어서 상등 농부는 9사람을 매기고 상등 다음에 8사람을 중등 농부는 7사람을 중등 사람은 6사람을 하등 농부는 5사람을 매게 된다고 하였다. 주자는 걸음이 많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가 상등 농부가 되는데 그 수확한 것으로서 9사람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노력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5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서한 식화지 농민으로서 후준 자는 전지를 받는데 그 집 여러 남자는 여부가 되어 또한 인구에 따라 전지에 배열되어 준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콧물이 막 나오네요. 사공 상의 집에도 전지를 받는데 5 식구가 되어야 농부 한 사람에 해당한다. 이것을 평토라고 하는 것인데 법으로 할 만한 것이다. 산림, 주택, 원로, 순농 같은 땅은 각각 기름진 것, 메마른 것, 많은 것, 적은 것으로서 처형한다. 백성의 나이가 20세가 되면 전지를 받고 60세에는 전지를 반환하고 70세 이상은 임금을 기르고 10세 이하는 임금을 키우고 11세 이상은 임금을 명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다유는 맹자에는 여부는 묘를 받는다고 하였고 집주에는 나이가 16세가 되면 별도로 전지 25묘를 받고 그가 장성하여 아내가 있게 되면 다시 100묘를 되는 전지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 25묘는 16세 이후 19세 이전에 받는 전지이다.
생각보다 농부 한 집에 8, 9년 노동할 수 있는 자가 3, 4명이 되는 집은 많지 않고 521페이지 1%로서 세대가 된 것은 집마다 대개 그러하니 이것을 여부라 이르는 것이다. 상농가에서 갈라도 나온 자도 또한 여부가 되니 마땅하나 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옳겠는가? 공, 상은 각각 제 물건으로서 농부와 통공 역사에서 그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하는 것인데 공상이 전지를 받는다는 놈이 치가 있겠는가? 사란, 경, 대부와 사의 총칭이다. 농부는 7 식구가 되어서 비로소 백묘를 받으나 사는 비록 한 명이라도 후한 녹을 받는 것인데 4, 5사람이 농부 한 사람이 해당한다고 하면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16세 된 아이는 겨우 소를 먹일 만한 것뿐인데 별도로 전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식화점이 옛 제도가 아니냐. 왕제에는 옛적에는 주척 8척을 일부러 했는데 지금은 주척 6척 4촌을 일부러 한다. 옛적 백묘는 지금의 돈전 146모 30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옛적 백리는 지금 121리 6보하고 4척 2촌 2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진우는 옛적에는 8촌을 1척으로 하였으니 주척 8척을 일부러 하면 일본은 6척 4촌이 된다. 지금 주척 6척 4촌을 일부러 하면 일본은 5척 1촌의 2분의 1이 되니 지금 보를 옛날 보와 비교하면 1보마다 1척 2촌이 8분이 남는다. 이것에 따라 계산하면 옛날 백묘는 지금 동전 156명 25보 1,006리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146명 30보와 상관같지 않으니 이도 또한 여기에 따라 추산할 것이다 하였다. 구주는 옛 사람이 길을 헤아리던 법이 서사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오직 왕제에만 겨우 이글에 실려있다. 지금 세상의 천지를 측량하는 데는 쓰는 보공이 과연 예보에도 그러했는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522페이지 살피는데 주소에 참고가 있는 것을 진호가 바로잡았으므로 다만 진호의 마음을 기록했다. 총괄하자면 옛적에 8척을 보라는 것도 좋고 지금의 6척 4척을 보라는 것도 좋고 식화제의 6척을 보라는 것도 좋지만 다만 100보로 1면을 만들고 100면을 1면을 만들었다가 국가 일정이 되게 하여야 정정이 되고 9일이 되는 것이다. 잠시만요. 지금은 6.1보로 함이 마땅하나 옛적 자 중에 지금 긴 것을 택하여 목을 깎아 자를 만들어서 천지를 격리하는 데 쓰니 마땅할 것이다. 율도를 갖게 하고 양형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양도산에서 생산되는 기장을 구하여 환경청을 만들고자 하나 나는 일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직원의 도인은 낮은 땅에 농사하는 일을 관장하여 물을 만들어서 물을 저축하고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막고 굴을 만들어 물을 방류하고 술을 만들어서 물을 고르게 하고 열을 만들어서 물을 고이게 하고 뼈를 만들어서 물을 쏟고 섭을 만들어서 배어는 불을 쌓아서 농사를 했다. 모든 진벌에 농사하는 데에는 여름에 물을 담아와서 물을 병들게 한 다음 베어 없앤다고 하였다. 나는 낮은 땅이란 진벌 땅이고 옷이란 물을 저축하는 것이고 방이란 막는 것이고 제방이란 피튀기니 노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것을 구라하고 작은 것을 수라하는데 고는 물을 회에다 방류하는 것이고 수는 여러 전지의 물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열은 열과 통하는데 열은 함한 곳으로서 사방이 성 같고
523페이지. 목판이 우묵하게 된 곳이고 산은 머무른 곳이며 고여있는 곳이기도 한데 물이 함한 데에 고여있는 곳이다. 좁은 물을 건너는 곳인데 두 정 사이에는 반드시 도랑이 있다. 그 건너는 곳에 작은 다리를 만들어서 배어낸 풀을 들며 여기에다 버리는 것이다. 정에는 진펄 땅에 농사하려면 반드시 여름 6월에 큰 비가 오면 물을 떼어서 새로 돋아나는 풀을 병들게 하였다가 가을이 되어 물이 마르면 베어낸 다음에 명년에 농사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천관의 태제에는 9가지 직을 만민에게 맡기는데 첫째가 삼농이라고 하고 그 주에 삼농이란 평지와 산과 진벌이라고 하였으니 소위 진벌에 농사한다는 것은 도인이 낮은 땅에 농사한다는 것이다. 도인의 글을 보니 오늘날의 농가 모양 방법이 같으니 이것이 3대 이상부터 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금기에 제방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수세를 따른다고 하였으니 만약 농이 없었다면 제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경에 풍년이 들면 기장도 많고 찰벼도 많다고 하였으니 찰벼의 성질이 물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알 수 있다. 한전에 씹는 벼도 있으나 그 맛이 도리어 기장이나 피만 못한데 벼를 먹고 비단을 입는다는 것이 어찌 함께 말하는가. 필사의 제사에도 수방이 그 하나를 차지하였고 춘추전에는 원야와 방축에 일항을 만들며 제언의 고인물을 헤아린다고 했으니 3대 적어도 논이 있었으니 분명하다. 특히 기용을 열어주는 북방 고랭한 지역이므로 그 부연과 원습은 모두 한전이 되었고 오직 진펄 땅만이 논이 되었던 것이다. 524페이지. 정중은 열을 만들어 물을 대는 것은 한 길로만 물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물이 흘러가므로 그 전지에 건너다니면서 배어는 물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위에다 물을 쏟게 되는 까닭에 바가운데로 건너다닐 수 있는 것이다. 정연은 열은 밭도둑인데 물을 열 안에다 가두어 건너는 곳을 만들고 전년에 배어낸 풀을 들어다 버린다고 하였다. 다른 주에에는 열마다 물을 가둔다는 것은 밭 가장자리에 두둑을 만들어서 반드시 평탄하게 한다면 물을 가둘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런 듯하다. 통고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위나라 사기가 장수를 끌어당겨 법에 되었다. 진나라에는 전국권을 개통했다. 진나라 이빈이 촉고를 개통했다. 한나라 문제가 민홍을 촉군태수로 삼아 전수가 물러서 전지에 되었다. 무제가 위거 용수가 백거를 개통했다. 원제 때의 소신신이 감로피를 축조했다. 525페이지. 후한 장제 때의 왕경이 작피를 수축했다. 순제 때의 마징이 들어서 경호를 지었다. 진무제 때에 동남 지역에 수자가 있자 두해가 여러 제방에 터놓기를 청하였다. 마다님은 술이라는 말은 3대 적에는 없었는데 위나라 사기와 한나라의 전국, 조나라 백공의 무리가 이것으로 공을 세웠다. 그러나 물은 낮은 데로 가는 것인데 제방을 쌓아서 막으면 가문의 해는 이롭지만 불행하게 홍수가 지면 이로 말할 수 없이 해를 입기 때문에 책자위와 도왕기가 제방을 터서 수완 앞선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컨대 지난 이래로 물을 이용한 전지가 평원 광야에 많이 있었으면 대개 시냇물을 두거나 금뚝을 쌓아서 물을 태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데에는 정전으로 구획하여 한전같이 하이마 땅하고 더욱 산기슭 비탄지 땅의 샘물을 이용해서 물을 만든 것은 그 짓에 따라 충충으로 뚝을 만들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곳에는 정전을 구해할 수 없으므로 오직 그 면적을 계산하여 백묘를 일부로 구부를 1척으로 하면 마땅하다.
진봉기에 표공 선면을 위하여 정전법을 변경했다. 12년에 여러 곳의 작은 향취를 합병하여 1년 만에 추가되었다고 했다. 모아서 현을 만들었는데 현에는 한 영을 두었다. 41개 현에 1000명을 기관하여 전지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526페이지 상군열전에 작은 도시와 향업체를 현으로 만들고 영과 성을 두었다. 무릇 31개 현에 천맥과 봉각을 기강하여 전지로 만들어 부세가 고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채택의 열전에서는 상군이 천맥을 파괴하여 생문학을 안정시켰다고 하였다. 한서지리지에는 상군이 원전을 제정하고 천맥을 기간했다고 하였다. 상하정이 풍속통에 남북을 천이라고 동서를 맥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하동지방에서는 동서를 천이라고 남북을 맥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주차의 천맥변에 한지의 진나라가 정조를 폐지하고 천막을 개간했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말한 자의 뜻은 개를 모두 개체한다는 개로 생각하여 진나라가 정조를 폐지하고 비로소 천맥을 개체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백거위는 사람은 드물고 땅이 넓은 데에는 천맥을 수축하고 호구는 번성하고 땅이 비좁은 데에는 정전을 회복하여 마땅했다고 하였으니 대개 거의도 천맥은 진나라 제도이고 정전은 예법으로 생각한 것이니 모두 그 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천맥이라는 것은 옛말에 밭사의 길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밭 경계에 따라 넓거나 좁게 만들고 세로와 가로를 분별하여 사람과 물자의 왕래를 통했던 것으로 곧 주례에서 말한 수 위의 경과 구 위의 진과 혁 위의 도와 회 위의 도라는 것이란 대개 맥이란 백을 따른 것이다. 수와 혁이 세로인데 경과 도는 세로라 하면 수 사이가 527페이지 100묘이고 혁 사이가 100포이며 경과 도가 맥이 된다. 천이란 천을 따른 것이다. 구와 회가 가로이고 전과 도가 가로라면 구사이가 1천묘이고 회사이가 1천포이며 전과 도가 천이 된다. 상군이 각박한 마음으로 구차스러운 정사를 시행하면서 다만 천지가 천맥에 묶인 바 되어 경동하는 것이 백묘로 제한한다면 그 인력을 다하지 못하면 병통으로 외웠고 또한 천맥의 넓은 땅을 찾아야 천지가 될 수 없는 것이 많다면 그 땅에 이익의 버림이 있는 것은 병통으로만 외웠다. 또 세상이 쇠하고 법이 무너질 때 당에 그 반환하고 받을 점에 번잡하고 요란스럽고 속이고 숨기는 간사가 있으면 면치 못했으므로 분연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맥을 다 개간하여 제한할 죄도 없어요. 백성들에게 견병을 허가하였다. 그러므로 진기상항전에서 천맥과 봉양을 개간하여 전지를 만들자 부세가 공평하였다고 하였고 채택은 또한 천맥을 파괴하여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켰다고 하였으니 그 말을 자세히 정리하면 개해라고 말한 것은 곧 파괴하고 진삭한다는 뜻이고 창설하여 건립한다는 말은 아니다. 천맥이라고 말한 것은 곧 3대 때 정전이 예법이고 진나라가 제정한 것은 아니다. 혹자는 또 동궁서에 부자의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으니 백성에게 명령을 제한하도록 청한다라는 말로써 전지를 파괴하는 것은 천맥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이것도 역시 잘못이다. 대개 부자한 집이 천부 백부를 전지를 아울러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호 이익은 혁 사이 백부와 회 사이 천부라는 것은 장안이 관장하던 정전이 아니고 곧 수인이 관장하였던 부혁이다. 정전에도 부혁이 있는데 일장이 부였으니 수인이 관장하던 구혁과는 다르다. 주자도 일치기 부혁은 10으로서 셈하고 정제는 9로서 헤아린다면 결코 합치될 수가 없다 하니 대개 여러 선비들의 혼동에서 풀한 것은
매우 고루하게 여긴 것이다. 지금의 정전을 폐지하고 천맥을 결렬한 것은 천맥을 결렬한 것으로 여긴다면 528페이지. 이것은 정전에 천맥이 있었던 것이니 정전에 백묘라는 것이 있으나 과연 천묘라는 것이 있었으며 또 과연 천묘라는 것이 있었던가? 지금 수인이 천보백부를 정전의 천맥으로 풀이하면 무엇인가? 주자는 또 동승서의 말에 부자의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다고 한 것은 대개 한 집이 천부, 백부의 전지를 병탄한 것을 이런 것이라고 하였으니 주자가 앞에서 이미 천맥이라는 명칭은 천묘, 천부와 백묘, 백부에서 나왔다고 해놓고 지금의 묘는 버리고 오로지 그만 말했으니 어찌 치우치고 기운 것이 아닌가. 백묘되는 전지는 본시 한 집의 생업이나 전지 백묘가 연달하는 것은 지나친 부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다는 것은 천부 백부의 땅을 병탄한 것의 이름이고 천맥이 정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왕만 때의 중랑 구박연 진나라가 여정을 없애고 천맥을 두었으니 어찌 기열한 뜻이겠는가 하였고 백거에는 사람은 드물고 땅은 넓은 데에는 천맥을 수리하고 호구는 번성하고 땅이 비좁은 데에는 정전을 복강해 왔다 가다고 하였으니 만약 정전의 폐단이 너무 넓게 땅을 차지한다 한다면 땅이 넓은 데에는 정전을 하기 마땅하고 땅이 비좁은 데에는 정전을 타파함이 마땅할 것인데 어찌 그 말이 그리 서로 반대되는가. 도시통전에 혹 천맥제도를 세웠다고 하나 혹은 천맥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또 진나라 이후 천맥이 폐지되매 또 조석거리가 되었다고 했으니 천맥법이 진나라 이후에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자의 말과 같이 금원을 죄다 없애고 백성들에게 변병을 허락하니 오늘날 하는 말처럼 했다면 사기에 어찌하여 천맥을 가나야 부세가 평균해졌다고 하였는가. 천맥이란 상황에 맞는 세법으로서 한때 시행됐을 뿐이고 129페이지 옛적에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에도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천맥 두 글자가 옛 경서에는 보이지 않으니 상황이 창건하였음이 분명하다. 그 법은 수인의 부역제도와 그리 동떨어지지 않았던 듯하니 대개 천부에 화가 있다면 회 외에 있는 돌을 천이라 하고 백부에 혁이 있다면 혁 위에 있는 돌을 맥이라고 한 것이다. 민간 속담에 원래 돌을 천맥이라 일컬었는데 상황이 그 명칭에 따라서 새 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명칭에 의거가 있어 말한다면 천맥을 결렬했다 할 것이고 새 법의 의미에서 말한다면 천맥을 기하는 것이 된다. 천맥을 설치하는 것은 장인과 수인의 함께 구혁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나 별도로 수인법만을 말한다면 이것을 구역법이라고 이른다. 상황이 천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한서식화지에 진나라에서 전조를 받고 고부하면서 또한 염철에 대한 의미가 뜻하지 않니 한 해 동안의 백성들의 피해가 예전보다 20배가 되었다. 혹 호민의 전제를 경작하는 농부는 현세를 10분의 5를 내었는데 한나라가 일어나고 해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고조가 법으로 약속해 금령을 줄이고 전조를 가볍게 해서 전조는 15분의 1로 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서민이 스스로 전주가 되어 농부에게 10분의 5를 세 받도록 한 것은 진나라의 법이고 천자를 물러나 객관처럼 되어 15분의 1의 세를 취하도록 한 것은 한나라의 법이다. 사가의 세는 대궐보다 무겁고 공가의 세는 대맥보다 가벼웠다. 이리하여 후인은 9가지 직을 죄다 버리고 놀기만 하며 530페이지 농부는 2가지 세를 짊어진 채 고달파했다. 노력하는 자가 적으니 땅에서 나오는 이가 흥황하지 않고 경비가 부족하니 함부로 거두는 것이 날로 더해갔다. 태아의 자료가 한 번 거꾸로 되어 영원히 되돌리지 못하니 그냥 슬퍼할 뿐이다. 한 문제 때에 동중서가 임금에게 구하기를 진나라가 제왕의 제도를 고치고
정전을 없애 백성들의 땅을 매매할 수 있게 하여 부자는 전지가 1000명에 연달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채울 만한 땅도 없었는데 한나라가 일어난 뒤에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옛적 정전법을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옛날 법과처럼 가깝게 해서 백성의 명절을 제한하여 전지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각 한도를 정해 부유한 자가 그 한도를 넘치도록 하는 것이다. 변병하는 길을 막은 다음이라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애집 때에 사단이 한전법을 세우도록 청했는데 그것을 논의에 회부했더니 공무원과 하무가 한전법을 시행하게 하려 전지 30종이 넘지 못하게 되고 기한은 3년에 끝나는데 범법 한자는 관에다 몰수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그때의 정부가 정권을 잡자 그 일은 결국 중지되었다. 원나라 때의 정계부가 정전론을 올려 30경을 주나라 백성 30부의 전치인이 넘치지 지나치고 3년의 기한을 너무 빡빡하니 10경으로 제한하고 5년으로 기한을 정하여 마땅하다. 30경 내의 전지를 가진 자는 꼭 자질이나 형제이나 척당에게 나눠주는 것을 허가하고 범법한 자의 전지는 관에서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팔든가 나눠주는데 그 값에 반은 관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반은 전지 주인에게 환급한다고 하였다. 531페이지 성문이익은 전지가 많으면 힘이 세어지고 힘이 세면 법을 무너뜨린다. 비록 가난한 백성에게 팔거나 나누어주려 하나 그들의 빚가 마을에 뻗치는데 누가 감히 사겠는가. 더구나 형제와 자신은 모두 친속들이니 명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나 그 이익을 남모르게 주관하는 것을 어떻게 살피겠는가. 저도 사람은 패단의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그것이 시용될 수 없으니 분명하다. 아, 국가에서 백성에게 혜택은 내리면 3대 때보다 넉넉한데 모패한 자의 탐과 감은 진나라 때보다 적보다 심하니 이것이 천하가 다시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 잠시만요. 내가 전일에 균전론을 지었는데 대개는 전지물을 한정해서 한 정도의 영업전으로 한다. 전지가 많은 자는 줄이지 않고 없는 자는 책망하지 않는다. 한정된 몇몇 이외를 제 마음대로 매매하도록 하는데 다만 전지가 많은 자는 그중 몇몇을 영업으로 만들어 문권을 태워 없애고 관에서만 문서를 간직하여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 전지업자가 꼭 한 자만의 전지를 얻었더라도 영업으로 제한된 한전 안에 있는 것은 위에 말한 예대로 하고 그 외에는 논하지 않을 뿐이다. 대개 전지를 파는 자는 반드시 가난한 집이다. 가난해도 전지를 팔지 못하게 되면 변변하는 자가 사들이지 못할 것이다. 영업전이 들어만 가고 나오는 것이 없게 된다면 가난한 집에서도 살림을 탕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지가 많은 자에게는 매도하는 것을 허가해서 여러 자식을 갈라서 차지했다가 꼭 불초한 자는 파산해서 차차 균일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균전법은 예부터 시에 여러 번 시행되었다가 여러 번 폐지되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1000가지 방법, 100가지 계책으로 시행하였으나 마침내 파멸을 대고 말았으니 오직 영웅스럽고 투칠한 임금이 우리나라 임진 외에 란 같은 530페이지 큰 난리를 겪고 텅 빈 세상이 된 때에 당하여 인자 없는 전지를 다 문서화하여 정전으로 구획하여 예법을 실시하여 예법을 행할 것이고 인자가 있는 것이라도 그 소유가 1000맥에 연하였으면 바로 대의로 깨우쳐서 1000묘나 또는 몇 정으로 관에 바치도록 군전이라도 사전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공을 기록하여 상으로 베들어준다면 광명내락하게 목전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이밖에 여러 명은 많은 나라를 보내고 세월만 끌어 반드시 100년의 세월을 두고 더욱 거듭 밝힌 다음이라야 한두 가지 부익이 있을 터이고
묘수님 같은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디부터 번역시킬 수 없을 터인데 그 공을 어찌 성취하겠는가. 가령 뜻과 같이 크게 고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민전일 뿐이고 관전은 아닐 것이다. 태하의 자료는 여전히 거꾸로 남의 성이 있으니 장차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송나라 이문의 본정서에 한 농부가 전지 50명 이상을 차지한 것은 양농이라고 하고 50명 미만을 차지한 것은 차농이라 하고 전지가 없는 것은 예농이라고 한다. 한 농부의 50명은 정전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선전이라고 한다. 선전이 있는 집은 전지를 살 수 없고 오직 파는 것만 허가한다. 차농과 예농은 모두 선전을 매입하여 한 농부가 차지할 수 있는 수요에 충족하도록 하는데 전지를 사들 수 없는 자는 양농의 선전말로 경영하도록 하고 각자 그 부의 수요를 알아서 해마다 도주를 양농의 집에다 납부하기를 지금 풍속대로 하게 하고 선전 매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도 관에서 가혹하게 빼앗지 말고 그 자손이 갈라 차지하기를 기다려서 조금 너그럽게 하면 저절로 제도에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락은 흔히 이거를 지으면서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의 징험에서 533페이지 생각한 것은 중일했으니 부지런했다 할 만하다. 이 세상에 정전에 관한 학문을 한 자로서 꿈보다 더 나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고 하였다. 구주는 내가 흔히 이거를 상고하건대 주희의 여주병도 모두 칭찬했다. 지금의 그거를 고쳐라건대 100리 되는 현에 해마다 쌀 51,000고 돈 1,000개미 명주 4,000여필 목화 3,400건을 내게 하는데 이렇게 백성에서 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우니 우세에 쓸 법이 아닌가 한다. 고 하였다. 성호 이익은 부강한 자에게 전지를 사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선전을 예농에게 갈라주도록 해서 그들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지형을 있는 자는 반드시 유휴 노동력을 널리 병작하여 이익을 독점하려 할 것이니 어찌 그 남은 땅에 내놓아 남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려고 하겠는가. 자양과 남원은 비록 그의 먹고 하려는 뜻을 좋게 여겼으나 또한 반드시 시행할 만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이문의설은 전번을 보지 못했으나 경산의 설과 같다면 또한 오활한 성비의 잘못된 계산이다. 구준의 균전에 의해 정전법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전지가 관의 설과 아니었다. 그러므로 빈부가 고르지 못하였다. 한 시대의 정치체계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예법이 좋기는 하나 회복할 도리가 없음을 개탄하여 전지를 제한한다는 논의와 전지 소유를 편견하게 하는 제도와 인구에 따라 분배하여 세업하는 법이 나왔다. 그러나 모두 의논만 하고 실행되지 못했고 실행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면 어째서인가. 그 법들이 각각 취할 만한 점이 있으나 인정을 거스름을 면하지 못했고 토속에도 알맞지 못했으니 잠시 동안은 시행할 수 있으나 534페이지 한구도록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끝내는 백성 스스로가 편리한 대로 하도록 허가함이 특책인 것만 갖지 못했다. 부득이 제도를 창립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풍속을 따라 미연의 제한을 세울 것이고 기왕 이를 뒤쫓아서 탓하지 말고 오직 그 장래를 제한함이 거의 옳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1년으로 기한하기를 청한다. 가령 금년 정월 이전은 그 민가의 소유 전지가 비록 100경에 이르도록 많아도 관부에서 따지지 않는다. 오직 금년 정월 이후부터는 일정의 전지 1경만을 차지하도록 허가한다. 이리하여 정으로 전지를 예정하고 그에 따라 차약하는 법을 정한다. 정은 많은데 전지가 적은 자는 그 수요대로 매입해서 청소하는 것을 허가한다. 정과 전지가 상당되면 또 매입함을 허가하지 않고 매입함을 몰수한다. 정은 적고 전지가 많은 것도 제한을 세우기 이전에 손하는 것을 다시 취급할 뜻하지 않으나 제한을 세운 이유는 오직 매도하는 것만을 허가하며 더 매입함이 있으면 그 본래의 소유마저 아울러 삭감한다.
전지 일경을 사람 일정에 배정하여 일부의 차익을 당하게 된다. 전지는 많은데 정이 적은 집은 전지를 정에다 배정하여 수요대로 충수한 이외에 전지 이경을 사람 일정과 비교하여 일부의 차익을 당하게 하는데 역부를 고용하는 돈을 요랑으로 낸다. 전지는 적으면 정이 많은 집에 정을 전지에다 배정하여 수요대로 충수한 외에는 사람 이정을 전지 일경과 비교하여 일부의 차익을 당하게 하는데 염력하는 정을 요량하여 응하도록 한다. 전지는 많은데 사람이 적은 곳에는 매정에 꼭 30에서 50묘가 남고 혹은 1경, 2경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많은데 전지가 적은 곳은 매정에 40, 50 또는 435페이지 70, 80묘가 배정되는 곳으로 그치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수요대로 분배할 뿐이다. 또 이 밖에 사원을 우대하여 면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관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우대하임을 면제하나 오직 정을 배정하지 않을 뿐이고 분량을 바치는 것은 예전과 같다. 사람이 죽으면 그 우대나 자손에게 미쳐서 세목의 뜻을 붙인다. 일정한 기한을 세워서 한 시대의 제도를 만들고 명칭을 매정전법이라고 한다. 이미 백성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니 전지를 소유하는 오직 자손들 아니지 않을까 의미하여 정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백성에게 일정한 산업이 있어 빈부의 격차를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에서 차역하는 데에도 정을 징함하고 분량을 징함할 만한 증거가 있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시행하여 관에서 제한함이 있으면 부유한 자가 다시는 전지를 사지 못할 것이며 흥망이 더듬는 것이니 부잣집에서도 전지를 팔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지값은 나날이 떨어지고 백성의 살림은 날로 굴게 될 것이니 비록 종전지도를 갑자기 유혹할 수 없을지라도 견병하는 걱정은 점차 사그러질 것이다. 생각한데 균전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다. 선왕 때에는 옹천하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었고 왕의 토지는 왕전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리하여 힘있는 남자를 엄선하여 왕전을 응사하게 하고 왕조를 만들었고 균전을 하지 않았다. 균전이라 시행될 수 없는 정사이므로 가령 고르게 한다 해도 이것은 그대로 사전일 뿐이니 태아의 자료는 여전히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